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밀양에는 지역민의 기억으로, 소리로, 또 문헌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요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국악인 송소희 씨가 부른 곡으로 들어보셨는데요. 바로 밀양 아리랑입니다. 지역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 전승되어 온 이 밀양 아리랑의 연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따 밀양 아리랑이란 제목으로 처음 책으로 발간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이따 밀양 아리랑이 발간됐군요. 먼저 책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밀양 아리랑은 오래전부터 전승돼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아리랑이긴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전승되고 자료도 산재해 있어서 데이터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발간된 이따 밀양 아리랑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밀양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단체 현황, 어떻게 부르는지 또 그에 따른 연구 자료를 모아 책자로 발표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간을 위한 연구는 올 1월부터 시작됐고요. 이따 밀양아리랑 데이터베이스 편과 이따 밀양아리랑 전승 현황 편 이렇게 두 권으로 발간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 의미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눈여겨볼 자료도 많고 성과도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책을 발간하기 위해 밀양문화재단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자료를 찾기 위해 일일이 발품까지 팔아왔는데요. 그 결과 책에는 국내 학회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두세 건의 자료가 발굴돼 실렸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리랑과 관련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리랑 전반적인 내용이 조사돼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긴 한데 이번 연구는 많은 아리랑 종류 중에 한 아리랑, 즉 밀양 아리랑만 떼어내서 목록화하고 기록화한 첫 사례입니다. 또 책 중 전승 현황편에는 어린 친구들부터 어르신까지 60명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인터뷰와 구술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 40분이 어르신으로 어르신들의 구술 체록이 자료화됐다는 성과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성과를 담은 자료가 발간됐는데 앞으로의 활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밀양문화재단에서도 밀양아리랑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이트와 연동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완료되면 책 중 데이터베이스 편인 경우 가령 책을 보다가 이 자료 괜찮네 라고 생각한 부분을 밀양아리랑 아카이브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고요. 더 세분된 설명과 함께 음악도 들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승 현황편은 체록한 어르신들의 구술 자료와 인터뷰를 토대로 그분들의 소리와 노래를 음원 기록화로 남기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함께 이따 밀양아리랑 첫 발간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사천시의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개장 한 달 만에 6만 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의 경우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쿠아리움은 일단 이달까지는 입장권을 할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지난 7월 9일 개장한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이번에 조성된 휴양림, 바다 케이블카와 더불어 사천시의 핵심 관광벨트로 꼽힙니다. 하지만 동물 수급 문제로 개장과 동시에 문을 열지 못했고 2주가 지난 23일부터 일반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6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한 달이 지난 아쿠아리움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아쿠아리움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개장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관이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자재들도 널브러져 있어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개장 이후에도 동물원 공사를 포함한 시설 확장을 계속 진행하면서 공사 현장이 관람객의 이동 동선과 겹치게 된 겁니다. 이번엔 실내로 들어가 봤습니다. 물의 탁도는 개장 초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지만 동물들이 있어야 할 공간엔 전시 준비 중이란 안내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먼 길을 왔던 방문객들은 아쉬운 표정입니다. 돌문어 좋아하는데 문어가 비어있던데 비어있는 동물도 보강되고 약간 물이 좀 더 깨끗하게 물 색깔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갔다 와가지고 조금 비교가 됐는데 남해 여행으로 왔을 때 갈 수 있는 곳 찾아보니까 여기가 있는데 빨리 이렇게 좀 많이 볼거리가 많아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 측은 일단 시설 정착 단계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방문한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수도가 물이 탁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자연광으로 인한 박테리아 해결이 문제였기 때문에 곧 해결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급하게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성급하게 막 바로바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개선점을 찾아서 이제 좀 멀리 보고 천천히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천 시민분들이 좀 부끄러워하지 않게끔 또 다른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자랑할 수 있게끔. 아쿠아리움 측은 또 현재 동물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정상화되는 이달 말까지 20% 할인 이벤트도 계속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천 지역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꼽히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둘러 개장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천시도 시설 정상화와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경남에서는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상승했고 경남도 3일 연속 70명 이상을 기록 중이라며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9일 0시 기준 경남도 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은 62.3%입니다. 도는 추석 전까지 목표 접종률인 70%인 도민 232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9일 새벽 5시쯤 합천군 봉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사는 63살 A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불이 나자 아내와 함께 대피했지만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교사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김해 시민사회단체가 학교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범법 행위를 비밀로 하려는 학교의 태도에 학생들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단체는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포괄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직원들의 성평등 문화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단체는 토론회 등 그간의 기록과 평가를 담은 김해교사 불법 촬영 그 후 1년 자료집을 발간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 모색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이 9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에서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장애인 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체육 거점이 될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는 내년 10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거제시가 오는 13일부터 나흘간 열린 어린이집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는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10월 말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교재와 보조교사 등을 우선 지원받고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과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SOS 구조 요청 신호라며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며 경적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하소연입니다. 가게세도 못 내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은 언제 배달될 수 있을까요? 궁지에 몰린 그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